반갑습니다. 숨가쁘짝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그간 요양보호사편을 몇 개월간 쭉 다뤘었는데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낮고 낮은 직업으로다 쫙 인식하던 것도 우리는 돌봐야 되고 또 돌봄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기까지 하지요. 근데 이분들이 그 환자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감염병에 노출이 많아요. 그래서 나도 반대를 한 건데 본인이 좋다는 걸 어쩔 수가 없죠. 저를 케어한 40대 간병인이 자기 적성에 맞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양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감염 예방을 보면은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감염으로부터 대상자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자신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감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여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 감염 예방, 기관 차원에서 할 일, 장기 요양기관이 작은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한다.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한다. 장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감염 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한다. 독감 예방접종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가 할 일, 요양보호사는 감염된 경우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자가 감염된 경우 요양보호사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접촉한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손을 자주 씻는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적절한 소독법을 시행한다. 참고사항, 시설장은 요양보호사에게 혈액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마스크, 장갑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기침 예절,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기침 후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한다. 직업성 감염 질환, 업무 중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생물학적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 요걸 갖다가 직업성 감염 질환이라고 하죠.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예방.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참나, 이건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건데 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요양보호사 직업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결핵 발생 요인, 결핵균에 의한 공기를 통한 감염 질환으로 신체 여러 부분을 침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결핵으로 발병한다. 결핵 의심 증상, 호흡기 증상,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피가 섞일 수도 있음, 호흡곤란, 흉통, 전신 증상, 발열, 야간에 땀 흘림, 식욕부진, 체중 감소, 전신 피로, 무기력감. 관리 방법, 요양보호사는 결핵 예방을 위해 술과 흡연을 금하고
충분한 영양 상태와 면역력을 유지하여 건강하도록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내지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증,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결핵 검사를 받는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대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섞인 미세한 가래방울이 일시적으로 공기 중에 떠있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그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해야 된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므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다.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으나 햇볕에 약해서 직사광선을 쪼이면 수분 내에 죽는다. 따라서 침구 등을 일관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요즘 뭐 결핵이 이게 완전 그냥 잘 살지 못하는 후진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아직도 뭐 이렇게 결핵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또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흔한 거는 아닌데 참 이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나 듣던 얘기 같은데 아직도 요양보호사 감염 예방을 해야 될 질병으로 나와 있네요. 참고 잠복 결핵 감염. 결핵균이 우리 몸 안에 있어도 면역 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이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발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된다.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체중 감량 등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독감, 인플루엔자, 발병 요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한다. 증상: 갑작스러운 발열, 35도 이상 두통, 전신, 쇠약감, 마른 기침, 인두통, 코막힘, 근육통. 관리 방법: 우리나라에서는 인플루엔자가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하므로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 후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으므로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발병 요인: 오염된 음식 섭취, 주로 익히지 않는 굴 등 해산물, 오염된 물로 세척된 과일 및 채소, 불충분하게 조리된 고기를 재료로 한 인스턴트 음식 등, 염소 소독되지 않는 물 섭취, 질환에 걸린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한 감염. 참고사항: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킨다. 참고사항으로 계절적으로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이 높으며 장관 간염증 집단 발생 원인 병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노로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요거는 한번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복기는 10 내지 50시간, 12시간에서 48시간. 잠복기란 인간이나 동물이 병을 일으키는 물질에 접촉하고 나서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는데, 노로 바이러스 감염 발생 현황. 충분히 보셨. 노로바이러스 장염 증상: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근육통, 권태, 두통, 발열 등. 관리 방법: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내지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 먹는다. 이거 참 어렸을 때 아주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죽 먹던 시절, 이때 옴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참 먼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입니다. 이 옴도. 그런데 지금도 요양보호사들은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발병 요인: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충난, 유충 또는 수태한 암컷 성충이 옮겨와 감염된다. 옴 찐득이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이 활발해 여름철에 옴 발생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적다. 전파 방법: 직접 전파: 옴에 걸린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 간접 전파: 오염된 의복, 침구, 수건이나 혈압기, 체온계 등을 통한 전파. 증상: 야간의 가려움증, 옴 진드기 굴이 보임, 가족과 함께 발생함. 관리 방법: 옴 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피하 조직에 침입해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대상자는 물론 같이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 요양보호사 등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참고사항: 옴벌레는 몸에서 떨어져 나온 후 48 내지 72시간 동안 살 수 있다. 머릿속과 얼굴 마비로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옴벌레 자국이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옴벌레들이 가장 활동적인 밤에 바른 약은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옴은 애완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될 수도 있다. 동물 옴진드기에서 감염된 옴은 사람에게 전염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한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을 쬐거나 널거나 다리미로 다린 후 사용한다.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움으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하다. 병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네. 병원에서 처방받은 도포용 약제, 린단 로션, 쿠로타마톤 크림을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씻어낸다. 머리나 얼굴, 마비로 인해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말고 발라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애완동물에게 오음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니입니다. 이게 머리니도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60년 전 그 시대에, 60년 전 시대에 그 후진구 그때 있던 건데, 요즘도 머리니가 이 요양보호사들한테는 가끔가다 있는 모양이네요. 이게 완전 이게 후진국형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있던 질병입니다. 이것도 머리니 발병 요인, 두피 주위 머리카락을 잡고 살며 암컷은 3개월간 숙주에 살면서 3,000개의 석회를 생산함. 이게 석회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머리에 이렇게 둥그렇게 기계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 주위에 그 이가 막 겨다내 가지고 선생님이 DDT로 머리에 막 뿌려주면 그냥 이가 밑으로 막 떨어지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생각이 나요. 이 머리니 전파 방법, 감염자와 직접 머리 부위를 접촉하여 감염된 침구류나 머리빗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될 수 있음. 1년 중 언제나 발생 가능함. 이 머리니는 그 전에 이게 또 내복 같은데 그 석회가 그냥 팔아가지고 이루다 그냥 탁탁탁탁 하면 탁탁탁탁탁 막 터지고 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전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파 방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자와 직접 머리 부위를 접촉하여 감염된 침구류나 머리빗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감염될 수 있음. 1년 중 언제나 발생 가능함. 증상, 두피의 심한 가려움과 긁은 상처, 석회 등. 치료, 머리니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치료함. 안전하고 효과가 우수한 편이나 석회를 없애지 못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재치료함. 효자는 머리 감으면 3%하니까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지. 관리 방법, 병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며 처방된 치료제로 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주 감는다.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 귀가 시에는 옷을 꼭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한다. 감염자의 베개, 모자 등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 후 건조 55도 이상의 5분 이상 노출 시 사면. 55도 이상의 5분간 하면 이거 죽는네요. 건조한다는 얘기인데, 모자, 스카프, 코트, 스포츠 유니폼, 머리 리본, 머리핀, 옷, 빗, 옷솔, 수건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감염 대상자가 치료하기 전에 2일 동안 착용한 의류, 침구나 사용된 다른 물품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거나 고온으로 기계 세탁을 하고 건조한다. 침구류, 수건,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감염된 대상자가 앉거나 누운 바닥과 가구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이렇게 가족 감염도 유발할 것 같아서 요양보호사 직업을 우리 집사람이 선호해서 그걸 갖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여간 요양보호사들은 대단한 분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 아, 이거 요양보호사 감염 예방을 이게 읽어서 올리는 자체만 해도 또 진짜 겸손입니다. 이런 거는 요양보호사에 해당되는 것 같고, 아무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를 몸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걸 퍼내야지. 담고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병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떠한 스트레스도 다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연구해서 터득한 기도요법, 또 그 다음에 수십 년간 연구해가지고서 한 분야를 개척한 웃음치료, 요 두 가지의 치료법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완전 스트레스를 다 비우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기 전에는 간단한 걸 말씀드린다면, 우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약국에 가면 그 물약이 있어요. 물약. 그것이 아주 굉장히 저렴한데 한 1,000원 하나 뭐 그럴 거예요. 한 봉지에. 그거를 먹으면 그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청심환도 물론 좋을 때도 있고요. 그래도 또 어려우면 스트레스 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 등산을 한다든가 낚시를 한다든가 뭐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의 청을 나눈다든가 뭐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어 가요. 근데 정말 몸에 흐르는 스트레스를 다 비우려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뭐냐면은 그 화랑들이 단전호흡이라는 거 있죠. 단전호흡. 그러고 소리를 질릅니다. 또 영국 같은 데는 공공장소에서 그냥 남 의식하지 않고 그냥 몸부림치듯 소리 지른 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불치병을 산속에 들어갔더니 고쳤다. 또 뭐 종교의 힘을 빌었더니 고쳤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을 겁니다. 정말 고쳐지는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특히 많이 질병을 고치는데 목사님이 딱 안수만 해도 손만 가도 그냥 뒤로 넘어져요. 그냥 실신을 해버립니다.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아치경이 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